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모든 것이라는 주제답게 신작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기기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주목할 만한 제품은 무엇인지, 또 이번 전시회가 IT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스쿨 박민우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라이벌이죠. 삼성과 LG가 나란히 신작 스마트폰을 발표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먼저 이 두 기업에서 야심차게 공개한 신제품 G5와 갤럭시 S7의 성능과 특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에서 선보인 갤럭시 S7 그리고 갤럭시 S7 엣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두 제품이 보여준 가장 큰 장점이 방수하고 방진 이 최고 등급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먼지와 물의 유입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USB 단자, 이어폰 잭 같은 부분에다가 별도의 커버가 없어도 방수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이제 추가적인 보조기기 선보였는데요. 기어 360이라는 제품입니다. VR 제품이죠. 기아 360은 전문가 영역에 속해 있었던 이제 360도 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도 쉽게 즐길 수 있게 한 새로운 제품이고요. 이게 둥글고 이제 매끈한 원구 형태로 180도 광각 촬영이 가능한 두 개의 어안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한 영상은 이제 나중에 쉽게 가상현실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 LG전자는 G5 선보였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디자인 트렌드를 보시면 이제 배터리 일체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LG는 하단에 이제 배터리를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디자인적으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비디오, 오디오 확장 모드를 채택했다는 점도 이색적이고,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첫 VR 기기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VR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삼성은 방수와 방진 기능이라던가 VR 제품에 주력을 했다면 G5, LG는 디자인과 비디오, 오디오의 변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VR 특히나 많이 개발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스마트폰 신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대거 선보였는데요. 예. 중국 업체는 GT도 이날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았고요. 또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24일 올 한 해 최대 전략 스마트폰인 이제 Mi5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5위까지 샤오미가 뛰어 올랐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폰을 발표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모토로라를 인수한 레노버도 행사 기간 내 내수 제품인 레몬3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올해 MWC에서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게 5G 기술, 그리고 또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VR, 가상현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서 새로운 VR 기기를 공개했다고 들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제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VR 제품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LG전자 VR 기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소니하고 화웨이도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보다 이제 게임 시장에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인데, 과거 이제 유명한 게임기가 있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이 게임기를 VR로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VR이라는 제품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을 앞으로 이제 VR로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화웨이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출시한 VR 기기하고 비교해서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VR 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중일 모두가 이 VR 기기에 대해서만큼은 많이들 발전하고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체험 위주의 전시에서 VR이 대세라면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빠른 데이터 전송, 이 5G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5G 기술이 주목받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이제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소비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예. 또한 이제 앞으로 방송 콘텐츠도 영상 퀄리티가 이제 5K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4G로 저화질 동영상을
전송하고 그걸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높은 화질의 영상을 동영상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송 속도와 대역폭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고화질의 영상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이 5G가 각광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이 KT가 2년 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이 5세대 이동통신 5G 전송 관련 기술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예, 5G는 이제 4세대 이동통신을 얘기하는 건데요. 28GHz 초고역대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G LTE에 비해서 데이터 용량이 한 1000배, 속도는 200배 빠릅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제 KT와 SKT 모두 5G 시연을 선보여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아직 이 5G 기술이 데이터 전송 속도 기준을 제외하고는 기술 표준이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날 SK텔레콤, KT, 미국의 버라이전, 일본 NTT 도코모 이 4개 통신사가 5G 시범 서비스 규격 연합 이런 걸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이제 2018년까지 5G 시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또 그 기술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전시회에서 두드러지는 점 가운데 하나가 세계 가전박람회 CES에서 이어서 이 중국 기업과 제품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뭐 화웨이라던가 샤오미의 Mi5가 이번에도 발표가 됐고요.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중국 IT 기업의 입지가 어느 정도로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 이제 메인 전시장에서 가장 좋은 부스가 이제 3번 홀에 다 몰려 있어요. 이 3번 홀이 이제 참가 업체들이나 관람객들한테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 왜냐하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래서 빌리는데도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근데 이 3번 홀에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중국의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워치나 VR 제품을 꾸준히 내놓은 탓에 작년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뭐 GT, 레노버, 스마트 제조사 세 곳이 모두 이 3번 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WC 메인 부스가 사실상 중국의 독차지가 되어버리는 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MWC를 중국에서 개최하는 게 낫겠다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신데요. 그런가 하면 이 일본의 IT 제조사들은 신작 스마트폰을 발표한 이 소니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좀 기세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예, 우선 전통적인 일본 휴대폰 산업의 특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본은 이제 피처폰 시절부터 스마트폰까지 이동통신사와의 중소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스마트폰 서비스는 이동통신사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내수 시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 같이 수출 주도형 산업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의 경쟁에서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몰락하는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전시회가 IT 시장에 미칠 영향은 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이 행사에서 뭐 항상 다양한 신기술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이제 VR 스마트카가 대중화될 수준만큼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VR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VR 전문 기업들도 대중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 전시회는 결국 VR 대중화를 앞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번 계기로 미래 이 가전산업, 통신기술을 선점하고 또 다시 한번 약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광문화산업대 모바일스쿨 박민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